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운데 있는 정방형 모양이잖아요. 그 원이고 이 상태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그리는 방법도 좋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 속에 있는 알맹이들을 그린 다음에 줄만 이으세요. 줄만 이으고 이 속에 있는 알맹이들을 그 다음에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좀 덜 자란 것처럼 그럼 쪼개지면 되는 거고 끝에를 살짝씩 잡아주면 하시기가 편해요. 조금 찌글찌글한 느낌으로 하나하나 그러면 쪼개서 하다 보면 기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가운데에다가 톱니바퀴 모양처럼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 속에 있는 알갱이들은 수채화로 물맛을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림자도 같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 스케치를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키위가 하나 있죠. 키위가 측면으로 돼 있어서 위에하고 아랫면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하고 아래하고 스케치를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저거 깨 같은 거 속에 씨앗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붓으로 하셔도 돼요. 꼭 연필로 막 몇 개야 막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붓으로 점점점점 칠하시면서 안 해보던 걸 해본다라는 설렘을 가지시면 돼요. 당연히 어떻게 이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니까 이걸 내가 오늘 해보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막 고민하다가 어떤 걸 할까 이제 골랐는데 선생님들한테 조금 쉬운 느낌이면서 색채를 다양한 걸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요거를 선택을 했고 우리가 먹었던 거잖아요. 다 먹어봤던 거니까 좀 더 친숙한 걸 접근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풍경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 과일을 먹을 때 또 생각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래도 선생님들이 시연을 원하시니까 사람 이렇게 인원이 많아도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알갱이들이 많은 거 그릴 때는 위에 튀어나와 있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위에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겹쳐 있는 거 하고 겹쳐 있는 거 먼저 스케치하면은 위치 잡기가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하다가도 나중에 흐름 잡고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자, 하다가 조금 위치나 이런 것들 변경되면 그냥 변경된 채로 하셔도 괜찮아요. 알갱이를 위치를 조금만 틀어서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림에다 자꾸 부담을 주지 않기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 떨리는 건 계속 갖고 가요. 물을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물 조절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걱정은 조금씩 일부러 덜어보세요. 자, 이게 그림자하고 되게 강하게 이제 또렷하게 나타나 있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사인하거나 이름 쓰거나 날짜 쓰거나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서 스케치 하시면 좋고요. 자, 제가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었죠. 반사광. 그래서 귤색을 먼저 할 건데 로고송 같이. 자, 왜 또 이 색깔이야 이렇게 됐겠죠. 근데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색감을 넣어줌으로써 색채도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어둠을 흐름을 잡을 때도 유용하고 진해 보이지만 이따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까지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 잡고 톤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쭉쭉쭉쭉 하고 빛과 그림자가 강조된 것처럼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귤과 옆에는 오렌지 같아요. 귤은 지금 밝은 빛 받는 부분이 많이 밝아요. 그래서 귤색보다 조금 더 흐린 색깔을 넣어주고 여기서 제가 비볐어요. 비볐다는 것은 같은 면적을 칠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면적. 터치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터치 아니면 조각조각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하실 때는 이렇게 터치로 하시다가도 싹 비벼가지고 같은 톤으로 이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경계가 심하죠? 그렇지만 어두운 부분이라서 좀 이따가 이 부분에다 어둡게 들어갈 거라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막 그런 심장이 막 두근두근한 거를 많이 겪으시면 이제 덤덤해지고 아 이따가 하면 되지 뭐 자연스러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반사광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거는 경계된 거 좀 이따가 진하게 하면 될 거고 꼭지 부분은 항상 무르게 하지 않고 되직하게 살짝 툭툭툭 쳐주세요 했어요. 그래야지 그 건조한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조금 진한 부분 조금만 더 이왕 하는 김에 해주면 한 번에 끝. 잎사귀는 잎사귀는 이제 가볍게 쓱 해주는 건데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뚝뚝 자 쫙 한 번 했죠. 자 앞에 있거나 자세하면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멀리 있고 가볍게 자 여기에서 하나 더 하고 싶다 하면 작은 사이즈로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살짝 번졌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영상도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찍어주시는데 우리가 수업을 직접 들으면 이제 최고 좋은 거고 한번 들었던 거를 또 한 번 반복하면 그때 놓쳤던 말들 아니면 봤을 때 두 번 봤을 때 또 다르니까 그런 거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그 소리만 들어도 제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조금 그 오늘 봤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은 오렌지 같아요. 그러면 시작점을 자체를 조금 진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제가 하얗게 조금 남기는 부분 하이라이트처럼 밝아지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비비는 거 하시면 돼요. 처음엔 어려운데 하다 보면 들려요? 네? 들려요. 귀가 열렸어 이제. 처음에는 막 이것만 하느라 신경 안 쓰이다가 지금 다 들려. 자, 이런 거 이렇게 젖어 있을 때를 흡수하면서 내려오게끔 하는 거. 선생님들도 보기에 와 이러죠. 저도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기분 좋은 거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고. 어려운데 하고 싶잖아요. 자, 쫙 하면서 변화주고. 자, 이 상태에서 얘기하면서 두 개가 됐는데 오렌지와 귤의 특징은 우리 이렇게 튀기기 조금씩 그죠? 거칠거칠한 것을 물맛을 표현한 거예요. 아까 하면 확 번져 버려갖고 티가 안 나요. 지금 조금 말러갈 때 이제 봐가지고 이 정도가 좋겠다 했을 때 튀겨주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그림자도 한번 했는데 마음에 들어. 근데 조금 더 진하게 할 때 또렷해지는 효과도 있고 물체와 물체를 나눠주는 역할도 되고 중간에 공간감을 줄 수도 있고 여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같이 해주는 것도 좋아서 지금 그림자를 조금 했어요. 시작점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물로 다시 풀어주기. 그림자를 또 너무 진하면 물체보다 그림자가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얘 짜몽인가 얘도 자몽인가 본데 그러면 이럴 때도 내가 부수적으로 여기를 조금 더 튀어나오게 묘사하고 싶다 이 곰보같이 모양을 더 하고 싶다면 이때는 붓으로 손으로 하는 건 또 자유롭지가 않죠. 자유분방해지는데 내가 딱 원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자 이럴 때 보면 겉에 있는 껍데기하고 속에하고 차이가 있어요. 겉에 먼저 할 것이냐 속에 먼저 할 것이냐 고민은 될 텐데 겉에 먼저 하고 물로 살살살살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실 때 그러면 요 소개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냥 쓱 칠했어요. 갈라진 것도 있고 칠해진 부분도 있고 이렇죠. 실제로도 거칠거칠하잖아.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효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감을 조금 되직하게 해서 겉에다 살짝 끌고 가듯이 이어지는 데 있고 붙어지는 데 있고 끊어지는 데 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질감 처리도 되고 흐려지고 진해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쉽게 되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자몽색은 소개가 좀 붉잖아요. 붉은데 제가 살짝 빨간 계열을 섞었는데 물을 좀 넉넉하겠죠. 이렇게 촉촉하죠. 자 이럴 때 보세요. 자
어디 부분에 할 것이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는 거예요. 톤도 하고 비워져 있죠? 비워둔 데다가 조금 진한 걸 넣어주려고 중간중간에 변화를 주고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진짜 자몽색 같으네. 자몽 같다. 침 보이지? 침. 저렇게 나오네. 자, 끝에다가도 살짝씩 진한 것도 한 번씩 물 조절과 물감 조절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숙련되게 하면서 다루면 막 더 재밌어지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걸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림 그려오신 거 봐. 어렵지만 하고 싶으시니까 한 거야. 얼마나 감동해요. 저는 그 힘으로 또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자, 지금 보세요. 진하게 했다가 다시 물로 변화를 주고 있고, 지금 조금 덜 말랐을 때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키위를 칠하다가 말러갈 때 또 하면 또 효과가 나요. 이것도 은은하게 싹 번졌죠. 그림을 선명하게 하면서도 은은한 빛 조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신경 쓰는 방법을 하는 거고. 지금 보세요. 쫙 키위 문대듯이 싹 이었고, 살짝 칠해서 속에다가 하고, 이럴 때 번짐을 유도하는 건데, 이럴 때 물 조절이 다 젖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좀 이따가 해야지 하는데 그 순간에 또 말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집중력도 엄청나게 요하는 게 수채화고,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다른 걸 못 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보니까 이렇게 결이 있네요. 결이 있으면 결도 중간중간에 다 하면 또 무늬가 돼버려요. 결처럼 표현해야 되니까 지금 가운데 저게 이렇게 심처럼 이 부분은 이렇게 물로 문대서 비비듯이 해서 흐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려가는 과정에 저 진한 부분을 요때 하시면 돼요. 젖어 있고 한번 톤을 전체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속에 조금 이제 씨앗과 있는 부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씨앗을 먼저 하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밑바탕으로 대시고 나서 나중에 씨앗을 추가해서, 그리고 씨앗은 딱딱하죠? 깨알같이 작아도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요럴 때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딱딱딱 찍어주기. 물로 하면 탁 번져버리니까 똑똑똑똑 개수 상관없어요. 몇 개만 하다가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건 작고 키위 느낌만 나면 돼요. 저걸 다 해주시려면은 벌써 부담이 돼. 자, 그 다음에 키위 밑에 있는 털이에요. 털같이 생겼죠. 오돌오돌하고. 그 표현보다 밑에 반원같이 생긴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 이 키위의 색깔 밑에 부분 잘 만드셔서 하실 때 이것 또한 변화, 항상 변화. 자, 여기서도 물맛으로 변화를 주셔도 좋고, 이렇게 붓끝으로 오돌도돌하고 가운데다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느낌을 주시고 싶을 때는 털 표현처럼 끝에만 살짝 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돌아가는 번짐이나 어두워지는 흐름. 그 여기서도 지금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도 같이 아까 조금 한 것처럼 따로 해주시면 완전 따로 놓을 수가 있어서 하면서 같이 해주자. 이렇게 색감도 색깔 섞어 줘가면서, 그림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분위기와 그림자를 이제 어우러지게끔 만드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블루베리를 할 건데, 블루베리가 검은색처럼 푸른빛처럼 돌죠. 지금 이것도 제가 하나씩 다 하는 그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사광 부분. 자, 위에도 풀어주고 밑에 쏙 들어간 거니까 더 물로 칠해주고.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하나하나 그리기 바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그림을 그릴 때 똑똑똑 하나씩 그리는 거하고 몰아서 그려졌을 때 자연스러움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
하이라이트 잡고 땡글땡글하게 하고 옆에도 잡고 얘네들 이어지면 어떡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겁을 조금씩 덜 내시게끔 번져도 괜찮아요. 조금씩. 자, 지금 보세요. 하면서 이것도 다 하네. 여기서 다른 색깔 섞으면 어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변화도 주고 그 안에서 조화로움을 또 이룰 수가 있고. 자, 지금 아까 반사광 했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에다가 밝진 않지만 얘 자체가 진하죠. 그 상태에서 색감들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비어져 있는 부분을 이럴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때 물로만 하고 나서 물로만 하면 이 그림 안에서 경쾌성도 생기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내가 어디를 더 어둡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요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바짝 마른 다음에 내가 얘하고 붙었으니까 여기 어두운 그림자도 해야지, 얘하고 붙었으니까 얘도 그림자 좀 생기지, 여기다가 조금 더 깔끔하게 튀어나와 있게 마무리해 줘야지. 이런 게 이제 꺼리가 생기면 얘네들이 뭉쳐있는 효과를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으면 다시 펴주고, 여기 허전한데 여기다 조금 더 뭐 하나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속에 뭔가 있는 것처럼 더 쌓여져 있는 것처럼, 이럴 때 너무 속에 쏙 들어갔다고 해서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밝게 처리를 했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림을 할 때 항상 물체와 물체에서 그림자 처리 그런 거를 또렷하게 하시면서 스케치의 부족함을 더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키위는 좀 또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말랐죠. 말랐을 때 다시 추가해서 젖어 있을 때와 말라 있을 때 명암이나 묘사가 달라지거든요.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바짝 마른 다음에 이럴 때 하시면 돼요. 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키위답게 하고 싶다 하면 조금만, 너무 또 따로따로 하면 따로따로 하면 또 물체들이 따로 놓을 수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씨앗을 지금 또 하니까 더 깊이 있는 씨앗과 더 튀어나와 있는 씨앗처럼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 번씩 할 때는 덜 말랐을 때가 아니라 바짝 마르면 수정도 가능하고 추가해서 그림 표현이 더 이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무리해서 사진 올려드릴게요.